국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카드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15조에 달한 미수금이 해결되거나 해결될 가능성이 명확하게 보여서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에너지 위기가 와서 에너지 요금이 급등했을 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난방비 폭탄 방지법 뭐가 떠오르십니까? 난방비 폭탄 대상은 도시가스 고객입니다. 난방비 폭탄을 방지하는 법, 그게 난방비 폭탄 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이미 법은 있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가스 요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럴 때 난방비 폭탄이 발생하죠. 산업부 장관은 가스 요금 반영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이미 있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수금 폭탄 방지법이죠.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미수금을 유발하는데 미수금을 해결할 명확한 법이 없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가스공사 미수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벌써 14조나 쌓여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가스공사 노조 위원장의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위기는 가스공사 미수금이 쌓이는 것으로 일단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수금이 쌓인 가운데 그런 위기가 또 발생하면 도대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다시 위기가 왔을 때 방어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세미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답답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수입 문제만 매몰돼 있었거든요.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논점에서 계속 벗어나니까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금 문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직수입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뒷부분에 잠깐이지만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그날 세미나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난방비 폭탄 방지를 위하여! 위하여! 건배사 같은 네, 감사합니다. 건배사 같아. 전쟁을 전후해서 단기간 내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국내 요금에 그대로 전가를 했을 경우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정부가 산업부가 그리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요금을 일정 부분 상승분을 전부 다 반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보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좀 완화하려는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편집하려다가 정부 얘기니까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현안인 미수금은 왜 발생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국제가격 변동분을 가스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가스 가격이 단기간 큰 폭으로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연동제를 유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잠깐 유보했다가 회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양변기 물은 한 번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양변기 물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것처럼 미수금은 요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뤄두는 겁니다. 미수금 문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MB정부에서 유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2008년 연동제 유보가 시작됐고 2012년까지 5조 5천억이나 쌓입니다. 미수금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 만에 모두 회수되면서 미수금 문제는 해결됐죠. 당시 세일가스 혁명으로 유가가 바닥을 치면서 너무나 쉽게 미수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수금이 14조나 되고 유가가 바닥을 칠 분위기도 아니죠.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생산량을 늘리겠다지만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중동이 생산량을 줄이는 강수를 두면 아무리 트럼프라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수금은 시한폭탄과도 같은 겁니다. 미수금은 난방비 폭탄 완충지대와도 같은데 모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놔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가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5조에 5년 걸렸습니다. 14조면 최소 14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유가가 안정화됐다는데 미수금이 무려 1조나 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2015년경부터 국제 LNG 가격이 급속히 낮아져가지고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낮아진 것을 주지 않는 그 차익을 통해 가지고 요금 인상 없이 미수금을 수년에 걸쳐서 5조 원 정도를 회복했었는데 지금은 국제 에너지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고 LNG 가격이 과거처럼 낮아지리라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적된 14조 원 정도를 난방비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서 회수할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남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미수금이 쌓이면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들, 그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입니다. 시대가 많이 격변하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상황들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도입 물량을 자기네 필요 이상으로 많이 확보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매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미수금이 쌓여있다 보면 이 장기도입 물량을 저희가 싼 물량이 나왔을 때 많이 확보하는 것 자체가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다각도적인 사업들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좀 민감한 해외 사업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가스공사가 약 12개국에 한 23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신규 프로젝트 빼고 대부분의 투자금들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1년 정도가 되면 새롭게 시작한 거 말고는 투자금들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부채나 적자로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신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들에게 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런 미수금이나 적자가 쌓이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미수금이 너무 오래 방치되면 안 되겠다. 미수금이 적자로 인식되면서 가스공사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그런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취소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해외 자원 개발이나 저렴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에도 발목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비싼 가격에 가스를 들여와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땐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스를 생산하지 않는 한 도입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번엔 소매시장 들어볼까요? 원료비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원료비 연동제는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비 연동제가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예측 가능성이 상실하기 때문에 원료비에 대한 부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고 또한 정부의 정책적인 신뢰도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왜곡을 자꾸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연동제를 제때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연동을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누리는 후생보다는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제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가능하면은 연동을 해서 충격을 완화하고 시장이 왜곡되지 않으면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쭉 들어보셨는데 용비어천가처럼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죠. 먼저 도매 가격은 산업부가 결정합니다. 소매 가격은 지자체가 결정하죠. 지금 쌓인 미수금은 민수용입니다. 도매요금에선 미수금이 민수용에 정확하게 반영될지 몰라도 소매요금에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매요금을 기반으로 소매요금이 결정되지만 원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거든요. 민수용을 어떻게든 내리려 할 것이고 나머지를 올리려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도시가스는 소폭이지만 경쟁 연료인 LPG에 밀릴 수 있습니다. 2008년 미수금 사태 때 도시가스와 LPG를 겸용으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가격으로 연료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수금이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미수금 이자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가스공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미수금 이자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스공사는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로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반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호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던 겁니다. 가능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의 에너지 위기 비용에 대한 직접 지원은 낯선 것이나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너지 위기가 극심했던 지난 2, 3년간 유럽이나 일본, 세계 각지에서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가게에 대한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이 법이 실제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재정 부담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유보를 이렇게 자주 하지는 이제 못하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이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재정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제 위기에서 유보가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작용도 오히려 또 있을 것 같다는 이제 또 생각도 들고요. 정부가 미수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일 겁니다. 당장 미수금 14조가 쌓여 있는데 정부의 직접 지원을 위해선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날 유일하게 나온 대안은 민간발전사 횡재세입니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막대하게 누적된 미수금에 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비용은 횡재세 도입으로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법인세가 이제 부과되는 상황에서 법인세하고의 이제 차별성을 만드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 횡재라고 불리우는 그 초과 이윤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반도체 산업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이익이 내는 것도 이것도 초과 이윤이 되는 건지. 다양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날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직수입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호 의원이 인사말에서 직수입 문제를 지적합니다. 익은 체리, 맛있는 체리는 먼저 챙겨 먹고 안 익은 맛없는 체리는 안 먹는 거.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민간 발전사들입니다. 국제 가스 값이 비쌀 때는 수입을 안 합니다. 그러고 가스공사에서 샀습니다. 가스값이 국제 가스 시세가 낮을 때는 가스공사에서 사지 않고 직수입합니다. 딱 입맛대로 골라 먹는 거죠. 민간 발전사들도 이렇게 체리 피킹할 수 없도록 비축 물량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민간 발전사가 국제 가격이 쌀 때는 직수입하고 비쌀 땐 가스공사에서 사서 쓴다는 표현이 있죠.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려다가 그런 것 같죠. 직수입 발전사는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이 안 돼 있으니까요. 조금 쉽게 풀어보면 직수입 발전사가 국제 가격이 비쌀 때 직수입하지 않고 발전기를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공사 발전기 가동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가스공사는 부족한 가스를 현물 시장에서 사와야 하는 겁니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지금 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이 가능한 상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 그 피해가 지금 에너지 소비자들한테도 전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도가 좀 미비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제도가 좀 미비하고 약간 부작용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이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수입 문제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시작이 그랬거든요. 여야가 합의한다고 합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쪽이든 미완이라는 겁니다. 직수입사의 현물 비중이 높다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쓰는 물건만 직수입하니까 장기 계약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수입사도 당연히 가스공사처럼 공급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도 처음 설계할 때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수입 문제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였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제한하고 공급 의무를 배제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에 맞춰 사업을 한 사업자는 욕을 먹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억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직수입과 관련한 정부 입장 들어볼까요?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직수입 제도가 우리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유심히 좀 보고 있는 중이긴 하고요. 이제 주변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체리피킹 문제라든지 수급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이미 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자원안보 위기가 우려되는 때는 민간 직수입자들도 천연가스 비축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을 했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미수금 대안이 민간발전사 횡재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미수금은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도 결국 그건 세금이거든요. 국민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내는 세금과 그나마 주머니 사정이 좋을 때 내는 세금, 체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수금으로 이자가 발생하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과 잇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금이 있다면 미수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 겁니다. 이론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두면 예금 이자가 발생하니까요.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 기금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곧바로 에너지 위기가 다시 왔을 때 지금처럼 미수금을 쌓아놓는다면 난방비 폭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중 안전장치죠.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금은 이미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으니까 조성할 명분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 사정이 괜찮을 때 기금을 조성하면 지금보다 더 현명하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물론 다른 대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직수입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수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에서 공기업을 바로 보는 시각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날 노동자나 시민단체가 아니라 산업부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름 새로웠습니다. 함께 들어보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전과 그 가스공사 직원분들을 보면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 한전의 적자 또는 이제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면 저도 유심히 그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 보거든요. 보면은 댓글들의 내용들이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 많은 댓글이 어떤 한전과 가스공사의 방망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직원이라면 참 억울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러우 전쟁 이후에 한전의 적자 그리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본격적으로 누적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누적되는 규모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엔 한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14조 원이 쌓였는데 14조 원이라는 규모의 미수금은 사실 가스공사 전 직원의 인건비와 비교를 했을 때 수십 년에 해당되는 인건비거든요. 물론 공사의 어떤 경영상의 어떤 방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미수금의 상당 부분은 사실 어떤 공사의 경영상의 어떤 문제라기보단 대외 경제 환경상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단기간 내에 수십 배 상승하는 부분들을 국내 요금에 반영을 못하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라든지 한전의 적자라는 게 쌓여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널리 이제 이해가 퍼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가스공사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재정에 부족한 역할을 공기업으로서 좀 충실히 보충을 한 측면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이 충분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